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의 베테랑이자 현명한 기술자분들, 그리고 미래의 건설 꿈나무 여러분, 설담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설 현장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난관이자 동시에 여러분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가 될 수 있는 주제, 바로 단가 분쟁,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단가 분쟁 한 번이라도 겪어보지 않은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설계 누락부터 현장 여건 변동, 지질 차이, 민원, 그리고 물가 변동까지 정말 다양한 이유로 단가 분쟁은 툭하면 터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단가 분쟁은 문제가 생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한 사람만이 이긴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단가 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 두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고 따라오세요. 저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단가 분쟁의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단가 분쟁을 꾸준히 이기는 건설 기술자들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아주 강력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록을 남기는 습관입니다. 사진, 장비 투입일지, 작업일지, 공문,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기록은 영원합니다. 둘째,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표준 품셈, 표준 시장 단가, 계약서, 설계서, 이 네 가지를 자유자재로 꺼내 쓸 줄 알아야 협상 테이블에서 힘이 생깁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경우죠. 셋째, 현장의 변화를 작업 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하는 겁니다. 현장이 어려워졌어요. 같은 막연한 호소보다는 장비, 시간이 1.4배 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넷째, 공문은 무조건 빨리 보내야 합니다. 차후 공문은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날 바로,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다섯째, 단가 산식, 즉 1위 대가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단가 협상이 10배는 쉬워져요.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등 전체적인 비용 구조를 알아야 상대방에게 숫자로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단가 분쟁의 승패는 누가 더 강력한 증빙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의 단가 분쟁 환경은 과거보다 유리한 점도 많지만 그만큼 요구되는 증빙과 논리가 훨씬 더 강화된 시대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막연한 주장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설계 단가 분쟁에서 실제로 이기는 방법을 현장 사례와 판례까지 조합해서 실무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단가 조정이 가능한 법적 근거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가 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설계 변경 사유입니다. 현장이 설계 도면과 다를 때 가장 강력한 단가 조정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질이 설계와 다르거나 구조가 변경되었거나 설계에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었을 때 또는 발주처의 지시로 원래 과업보다 범위가 늘어났을 때 해당됩니다. 이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와 65조에서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2018-24만 8165 판결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현장 여건, 변경은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죠. 즉, 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단가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설계에 없는 공종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공종의 단가를 산정하는 비목 단가의 산정은 법적으로 아주 명확한 순서가 있습니다. 1순위는 유사 단가, 2순위는 표준 시장 단가, 3순위는 표준 품셈, 그리고 4순위는 원가 계산 방식입니다. 이 순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판례로도 뒷받침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7만 5246 판결에서는 설계서에 없으면 신규 단가 산정이 원칙이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주처 지시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입니다. 만약 발주처에 공식적인 공문이 있다면 이건 100% 여러분에게 유리합니다. 구두 지시였다고 해도 현장을 통해 시공 범위가 사실상 확대되었다면 단가 조정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3-8만 4227 판결에서 발주자 지시로 공사 범위가 사실상 변경된 경우 추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 표준 시장 단가와 표준 품셈의 변화입니다. 2025년 건설 공사비에 적용되는 표준 시장 단가가 2024년 대비 약 3.9% 상승했습니다. 이는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결과인데요.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물가를 적시해 반영하기 위해 매년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주요 관리 공종을 확대하고 표준 품셈 또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지자체, 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 품셈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기술 도입 및 공법 다양화에 따른 품셈 개선 수요를 수시로 발굴하고 검증하여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표준 시장 단가는 건설공사의 직접 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이며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 거래 가격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중요한 점은 표준 시장 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단가는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 여건 및 작업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증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단가를 산출해야 합니다. 특히 시공 규모, 현장 조건, 작업 조건 등에 따라 표준 시장 단가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세부 공종별 표준 시장 단가의 노무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노무비의 할증을 적용하며 할증 기준 및 할증률은 표준 품셈 제1장 적용 기준 중 1-4 품의 할증을 따릅니다. 표준 시장 단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용 가관리센터 등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단가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실무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설계는 일반 흙 굴착이었는데 실제로는 안반이 나온 현장이었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다음 5가지 단계를 밟아 단가를 28% 인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첫째, 천공일지를 확보했습니다. 둘째, 안반이 나온 현장을 사진으로 꼼꼼하게 촬영했습니다. 셋째, 안반 굴착 시 사용된 장비의 작업 시간을 일반 토사 굴착 시간과 비교했습니다. 넷째, 표준품셈에서 안반 굴착 단가를 찾아 근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주처에 현장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증거와 절차를 통해 발주처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민원 때문에 발파 파쇄 작업이 주간 금지된 현장이었습니다.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에 지자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파와 파쇄 작업을 금지시킨 경우였죠. 주간 작업이 막히니 야간 작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장비 가동률은 뚝 떨어졌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단가 재협상에 성공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증빙이었습니다. 1. 민원 접수 문서, 2. 행정 지시 공문, 3. 장비 가동률 비교표, 4. 공정 지연 분석표. 이 4가지를 제출하여 야간 작업비와 늘어난 장비 경비를 재산정하여 인정받았습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설계에 누락된 비정형 철근 보강을 신규 단가로 승인받은 경우입니다. 도면에는 없었는데 발주처 요구로 특정 구간에 철근 보강이 추가된 상황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 철근. 단가로는 이 비정형 보강을 준용할 수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1. 보강이 필요한 부분의 현장 사진, 2. 보강 철근 상세 스케치, 3. 철근 가공도, 4. 산출서, 5. 표준품셈 근거, 그리고 6. 계약서상 준용 불가능 사유. 이 모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새로운 단가를 그대로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량이 적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공종이고 물량이 크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처럼 단가 분쟁은 감정이나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논리와 명확한 증빙으로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건설기술자라면 다음 5가지 원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단가 분쟁에서 승리하는 5대 원칙입니다. 첫째,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보이면 사전 통보를 철저히 하세요. 둘째, 기록 누적은 생명입니다. 셋째, 명확한 기준 제시입니다. 넷째, 1위대가 기반 논리 구축입니다. 마지막 5째, 판례와 법령 근거 활용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단가 분쟁을 이기려면 자료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표준품셈, 표준시장 단가, 판례, 실무 사례를 일일이 찾아다니다가는 협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설담연구소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는 단가, 조정, 품셈 해설, 실무 공문, 그리고 관련 판례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고급 자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우리 설담연구소 회원들에게 항상 유익한 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건설 현장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문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